대지는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 위에 깃발들은 바람에 펄럭이며 생동했다. 강민준 대위는 흙바람이 이는 훈련장을 가로지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대한민국 해병대 특수수색대원인 그에게 이 훈련은 단순한 연합훈련 이상이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예 부대원들이 모여 각자의 역량을 겨루는 자리. 이곳에서의 모든 움직임은 곧 나라의 위상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주는 묵묵히 훈련 준비를 마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얼굴에는 늘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은 단순히 군인으로서의 규율이 아닌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한 명예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늘 민준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군인은 명예와 인내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민준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훈련장 한쪽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군인들이 모여 떠들썩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여군이 단연 돋보였다. 캐서린 소령. 미 해병대 소속으로 과거에는 국가대표 마라토너였다고 했다. 그녀는 다른 군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어떤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흘깃 보았지만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오늘 훈련의 목표는 야간 정찰 임무였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난한 지형을 통과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고난도 임무였다. 민주는 부대원들에게 간결하게 지시를 내렸다. 지형을 숙지하고 각자 맡은 구역을 확실히 점검한다. 야간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침묵을 유지한다. 그때 캐서린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정찰 임무라 춥고 어두운 곳에서 숨어 다니는 걸 좋아하는군. 한국 군인들은 원래 그렇게 작고 조용하게 움직이나? 그녀의 말에는 멸시의 기운이 가득했다. 민주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임무의 특성상 효율적인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크기보다 속도와 정확성이 우선이니까요. 캐서린은 피식 웃었다. 정확성? 작은 몸집으로는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 전장에서 중요한 건 힘과 압도적인 존재감이야. 숨어 다니는 것보다 당당하게 부딪히는 법을 배워야지. 그녀는 마치 초라한 존재를 대하듯 민준을 깎아내렸다. 민준은 더 이상 말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었고 분노의 폭발을 억누르는 인내였다. 그날 밤 야간 정찰 임무가 시작되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영하의 기온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민주는 부대원들을 이끌고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갔다. 그는 눈에 덮인 길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발목에 고질적인 통증이 느껴졌다. 오래전 훈련 중 입은 부상이었다.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다른 나라 부대원들이 눈보라에 휘청거리며 길을 잃거나 페이스를 잃는 와중에도 민준의 부대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기적이고 조용했다. 새벽녘 목표 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민준의 부대였다. 뒤이어 도착한 캐서린의 부대는 몇몇 병사들이 동상 초기 증세를 보이며 지쳐 있었다. 캐서린은 민준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라는 듯 고개를 숙였다. 캐서린은 민준의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에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그 불쾌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서 만난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띠며 민준에게 다가왔다. 야간 정찰은 정적인 임무일 뿐이야.
진정한 군인의 능력은 동적인 상황에서 드러나지. 너와 나 10km 크로스컨트리 경주를 해보는 건 어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그녀의 도전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를 짓밟으려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귓가에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명예를 지켜라. 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침묵은 승낙의 표시였다. 캐서린의 도전은 순식간에 훈련장 전체로 퍼져나갔다. 미국 소령과 한국 대위의 10km 크로스컨트리 경주라니.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모든 군인의 관심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대부분은 캐서린의 압승을 예상했다. 그녀는 전직 마라톤 선수였고 압도적인 신체적 능력을 자랑했다. 반면 강민주는 작고 왜소해 보였으며 그가 가진 능력은 오직 침묵과 인내심뿐인 것처럼 보였다. 민준의 부대원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들은 경주를 만류했다. 대위님, 꼭 하셔야 합니까? 저 여자는 악의적으로 대위님을 모욕하려는 겁니다. 민주는 그들의 걱정을 조용히 물리쳤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누군가는 저 오만함을 꺾어 보여야 해.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부상당한 발목에 무거운 깁스를 한 채로 경주에 나서기로 결심한 듯 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와 그의 가장 가까운 부하뿐이었다. 며칠 전 훈련 중 발목을 심하게 삐끗한 후 민주는 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당장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붕대를 감고 진통제를 먹으며 통증을 참아냈다. 이 고통은 그에게 익숙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늘 인내와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쳤다. 아버지는 군인이었지만 총 대신 펜으로 싸우는 사람이었다. 그는 외교관이었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 전장에서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유언을 남기셨다. 군인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군인은 명예와 인내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 민준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캐서린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훈련장 주변을 가볍게 조깅하며 몸을 풀었다. 주변의 시선과 환호는 그녀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겼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혹시라도 경주 중에 쓰러지면 내가 부축해 줄 수도 있어. 물론 아시아 병사들이 얼마나 약한지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겠지만 말이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민주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표정은 마치 돌멩이처럼 단단했다. 그에게는 이 경주가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와 조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경주 전날 밤 민주는 홀로 텐트 안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붕대를 푼 발목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며 통증을 덜어내려 애썼다.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통증을 느끼는 대신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그에게 달리기를 가르쳐 주셨다. 민준아, 달리기는 단순히 속도를 겨루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내고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의 과정이야.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 아버지는 그에게 단순한 달리기 기술이 아닌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이제 그 지혜가 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이다. 민주는 고통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진통제 2알을 삼키고 다시 붕대를 단단하게 감았다. 훈련용 군화끈을 꽉 묶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아버지, 제가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이 발목의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결의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캐서린의 도발에 넘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조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통의 길을 택한 것이었다. 동이틀 무렵 훈련장은 이미 수많은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숨죽이고 경주를 기다렸다. 그들의 시선은 민준과 캐서린에게 집중되었다. 민준은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출발선에 섰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다. 캐서린은 여전히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했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읽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결의가 아닌 거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어떤 고통스러운 빛이었다. 경주가 시작되기 전 훈련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이글거리는 시선들로 인해 뜨거워지는 듯 했다. 민준과 캐서린은 출발선에 나란히 섰다. 그들 주위로 각국의 군인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모두가 이 경주를 단순한 내기가 아닌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로 여기고 있었다. 캐서린은 민준을 곁눈질하며 입꼬리를 비틀었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어때?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쓸데없는 고생할 필요 없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지만 민준은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뻗어 있는 10km의 코스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코스는 험난한 오르막길과 좁고 구불구불한 숲길, 그리고 진흙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다. 준비 출발. 총성이 울리자마자 캐서린은 폭발적인 속도로 뛰쳐나갔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의 치타처럼 유연하고 강력했다. 전직 마라토너였던 그녀의 압도적인 주력은 순식간에 모든 경쟁자들을 따돌렸다. 그녀는 선두로 치고 나가며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승리를 손에 쥔 듯 확신에 찬 표정이었다. 반면 민준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다른 주자들이 앞다투어 달려나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았다. 그의 발목은 시큰거리는 통증을 보내왔다. 그는 고통을 무시하는 대신 그 고통의 경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적의 속도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는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대신 에너지를 비축하고 숨을 고르며 나아갔다. 초반에 뒤처지는 민준의 모습에 주변에서는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발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저렇게 뛰어서는 완주도 힘들겠는데. 민준의 부대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지켜봤다. 그러나 그들은 민준의 굳건한 의지를 알기에 조용히 그를 응원했다. 민준은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다른 주자들이 속도를 늦추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며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그의 다리는 무거웠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했고 다른 주자들을 하나둘씩 따라잡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이미 선두에서 한참 앞서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압도적인 승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력한 다리와 패가 주는 쾌감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이 경주가 자신에게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그저 가볍게 즐기는 놀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이 그녀를 향해 꾸준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민준은 험준한 산길을 지나 숲으로 접어들었다. 숲길은 좁고 곳곳에 진흙탕이 숨어 있었다. 다른 주자들은 진흙탕에 빠져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나 넘어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민준은 침착하게 주변 지형을 살피며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냈다. 그의 발걸음은 겉보기에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정확성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성급하게 걷지 마라. 내 발자국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라. 그래야만 멀리 갈 수 있다. 그는 발목의 통증을 무시하는 대신 그 통증을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척도로 삼았다.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그는 속도를 약간 늦추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통증이 조금 잦아들면 다시 속도를 올렸다. 그렇게 민주는 마치 오랜 역경을 겪은 고목처럼 꾸준히 나아갔다. 숲을 빠져나오자 드디어 10km 코스의 절반 지점이 보였다. 멀리서 캐서린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직 거리는 멀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초반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의 발목은 계속해서 통증을 보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짊어진 채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경주는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 험준한 산길과 진흙투성이의 숲길을 지나온 민준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부상당한 발목은 이제 그의 통제를 벗어나려 하는 듯 했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이젠 마치 망치로 뼈를 때리는 듯한 강렬한 고통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가 달리기를 가르쳐 주셨던 어린 시절의 풍경이 아른거렸다. 민준아, 몸이 힘든 건 당연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지. 고통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나아가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민주는 그 목소리에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내디뎠다. 그는 이제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조국과 아버지의 명예가 짊어져 있었다. 캐서린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초반의 폭발적인 속도를 유지하며 다른 주자들과의 거리를 더욱 벌려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전직 마라토너였지만 훈련장의 험난한 지형은 그녀에게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었다. 그녀는 숲길을 지나며 여러 번 미끄러질 뻔했고 예상치 못한 웅덩이에 발이 빠지기도 했다. 그녀는 분노와 좌절을 느끼며 속도를 늦췄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한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불쾌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뒤따라오는 민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에게 민준은 이미 오래전에 시야에서 사라진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민준은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무작정 달리지 않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속도를 늦춰 힘을 비축했고 내리막길에서는 중력을 이용해 가속도를 얻었다. 숲길에서는 바닥을 주의 깊게 살피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계산적이었다. 부상당한 발목이 허락하는 한계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빠르지 않았지만 꾸준하고 멈추지 않는 끈기가 있었다. 그에게는 1등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고 완주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믿었다. 경주 코스의 후반부 드넓은 초원이 나타났다. 이제 숲을 벗어나 한눈에 멀리까지 보이는 트였다. 민주는 초원으로 나서는 순간 저 멀리서 달리고 있는 캐서린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선두였지만 그와의 거리는 초반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고동쳤다. 그는 그녀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는 통증을 잊고 속도를 조금 더 올렸다. 그의 발목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의지는 그 비명을 잠재웠다. 그는 오직 캐서린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달렸다. 그의 눈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담겨 있었다. 한편 캐서린은 자신의 페이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숨이 가쁘고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통과 마주했다. 마라톤 선수 시절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종류의 고통이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녀의 귀를 스쳤다. 그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저 멀리 한 사람이 꾸준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강민준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분명히 초반에 뒤처졌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의 오만함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당황했다. 그녀는 서둘러 속도를 올리려 했지만 이미 지쳐버린 몸은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였다. 캐서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시야에서 사라졌던 강민준이 이제는 그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북소리처럼 그녀의 심장을 울렸다. 캐서린은 당황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과 자존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무리해서 속도를 올렸다.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뛰었다. 이대로 그에게 따라잡힐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진정한 군인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시아 군인이라고 폄하했던 그의 존재가 얼마나 고잘것없는 것인지. 그러나 그녀의 조급함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는 캐서린의 무리한 질주를 보며 자신의 전략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무리하지 않았다. 그저 꾸준히 흔들림 없이 나아갈 뿐이었다. 그의 발목은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고통은 이제 그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고통을 이겨내는 대신 고통과 함께 달리는 법을 터득했다. 그의 곁을 스치는 바람은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처럼 느껴졌다. 잘하고 있구나, 민준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 드디어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군인들이 결승선 근처에 모여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숨죽이고 이 드라마 같은 경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캐서린은 결승선이 보이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그녀의 얼굴은 땀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고통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따라잡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직 마라토너로서의 명성과 미 해병대 소령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민주는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다. 이제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다. 민주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녀를 제치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의 부대원들은 목이 터져라 대위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라고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민준에게 거대한 힘이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 승리는 이제 그의 손 안에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발목은 더 이상 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했다. 그는 발목의 통증을 느끼며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캐서린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결승선을 몇십 미터 앞두고 갑자기 나타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녀의 몸은 마치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맥없이 쓰러졌고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몸은 바닥에 뒹굴었고 그녀의 다리는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절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무릎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결승선을 향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민주는 그녀의 뒤에 멈춰 섰다. 승리는 이제 그의 것이었다. 그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달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캐서린만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승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캐서린의 비명은 결승선 근처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의 귀를 찢었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신음은 훈련장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 했다. 민주는 바로 그녀의 뒤에 멈춰 섰다. 결승선은 불과 몇십 미터 앞에 있었다. 그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그는 압도적인 승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달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고통에 몸부림치는 캐서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순수한 고통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제발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절박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조국의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이 그를 승리로 이끌라고 재촉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부상당한 군인을 외면할 수 없는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인간적인 연민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는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 그의 발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그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진정한 군인은 명예와 인내로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 명예는 단순히 승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캐서린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했다. 그는 승리의 기회를 미련 없이 버리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캐서린은 민준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비웃거나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연민과 진지함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꺾인 다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캐서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결승선 근처에 모여있던 모든 군인들은 민준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승리를 눈앞에 두고도 부상당한 경쟁자를 돕는 그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일부는 멍청한 짓이야. 라고 소리쳤고 일부는 저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다. 라고 감탄했다. 민준의 부대원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은 그들의 대위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준은 캐서린의 다리를 부목으로 고정시키고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렸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캐서린은 그의 도움에 의지해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의 몸은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아픈 발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녀의 몸을 굳건하게 지탱했다. 이제 그들은 결승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빠른 질주보다도 아름다웠다. 군중들은 그들의 행동에 감동하여 조용히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행진은 마치 승리자들의 행진처럼 당당하고 위험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오만과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명예와 인간적인 연민이 빛나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캐서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그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들의 경주는 이미 승패를 넘어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두 사람의 느린 행진은 결승선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민주는 아픈 발목을 참고 캐서린을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캐서린의 얼굴에는 경주 시작 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죄책감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땀으로 젖은 얼굴과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보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조롱했던 작은 아시아 군인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품격과 인간적인 위대함을 보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했다. 기록은 아무 의미 없었다. 승리자는 없었고 패배자도 없었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군인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환호는 승자에게 보내는 환호가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맨십과 인간적인 연민을 보여준 두 사람에게 보내는 존경의 환호였다. 훈련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군중 속의 한 노장 군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군인 정신이다. 진정한 용기는 이기고 지는 것에 있지 않아. 그것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와 캐서린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심하게 꺾인 발목으로 인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했다. 민주는 그녀를 의료진에게 인계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발목을 살폈다. 붕대 아래에서 퉁퉁 부어오른 발목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다. 그는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했다. 그는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지켰다. 승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훈련장 캠프의 의료동에서 민주는 자신의 발목을 치료받고 있었다. 그때 휠체어에 앉은 캐서린이 의료동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요, 강 대위님.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몰라요. 저는 당신을 비웃고 얕봤지만 당신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용기와 명예가 무엇인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캐서린 소령님.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승리만 쫓아서는 안 됩니다. 명예와 인류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캐서린은 그의 말에 더욱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친구를 발견했다. 경쟁자이자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그녀에게 삶의 스승이자 가장 존경하는 동료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그와의 새로운 관계를 다짐했다. 그들의 경주는 끝났지만 그들의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캐서린은 의료동 침대에 누워 민준의 발목에 깁스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아픈 발목에 머물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가 보여준 위대한 인내와 명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 때문에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 대위님, 경주가 끝난 뒤 모든 병사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얼마나 진정한 군인인지 그들은 모두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캐서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캐서린 소령님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캐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오직 승리만을 생각했어요. 저의 자존심과 오만함 때문에 당신을 이기려 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저에게 승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다. 죄책감, 후회, 존경, 그리고 감사함. 그들의 관계는 이미 경쟁자를 넘어선 새로운 관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캐서린은 그와의 경주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훈련소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민준에게서 배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성숙함과 깊은 명예를 보았다. 며칠 후 캐서린은 목발을 짚고 민준을 찾아왔다. 민준은 부상당한 발목에 무거운 깁스를 한 채로 훈련장 한쪽에 앉아 있었다. 캐서린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 없이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캐서린은 주머니에서 작은 금메달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마라톤 선수 시절에 받은 메달이에요.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이 메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용기와 명예에 비하면 이 메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는 캐서린이 내민 메달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메달을 받지 않고 캐서린의 손을 잡았다. 이 메달은 당신이 가져야 합니다. 이 메달은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서 또 다른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캐서린은 민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히 경쟁자에서 친구로 발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적인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었다. 캐서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민준의 따뜻한 포용은 훈련장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한때 두 사람의 경주는 단순한 경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군인들에게 존경과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캐서린은 목발을 짚고 다니며 만나는 모든 군인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녀는 민준의 위대한 행동을 칭송하며 그에게서 진정한 군인 정신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다른 군인들도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미국 소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성장을 이뤄낸 인간적인 동료가 되었다. 민주는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훈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는 다른 군인들에게 멘토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군인들에게 인내와 명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가르쳤다. 그의 말은 모든 군인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캐서린은 민준의 옆에 앉아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훈련장 뒤편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훈련장의 전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깁스한 다리를 쭉 펴고 앉아 있었고 캐서린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강 대위님, 경주가 끝난 후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가진 힘과 오만함에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연민과 명예였어요. 캐서린은 진심으로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캐서린 소령님, 우리는 군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국적과 계급이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 정신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나갔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적인 동반자이자 삶의 스승이었다. 캐서린은 민준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기려고만 했는지, 왜 그렇게 오만했는지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민준은 그녀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민준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의 증표였다. 해가 저물고 붉은 노을이 훈련장을 물들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오만함과 편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우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미소는 그들의 경주가 단순히 승패를 넘어선 진정한 승리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훈련장의 모든 군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쟁자로 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동료로 보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훈련장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었다. 민준과 캐서린의 이야기는 훈련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명예,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우정에 대한 전설이 되었다. 훈련 마지막 날 모든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훈련 총책임자는 연단에 올라 민준과 캐서린의 이야기를 언급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명의 진정한 승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달리지 않았고 명예를 위해 달렸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연민과 서로에 대한 존경입니다. 민준과 캐서린은 연단에 올라 모든 이들의 박수와 존경을 받았다. 캐서린은 목발을 짚고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민주는 그녀의 옆에 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발목은 아직 완쾌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강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지켰고 진정한 명예를 얻었다. 훈련이 끝난 후 민준과 캐서린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작별은 슬프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속에 영원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캐서린은 민준에게 깊은 포옹을 해주었다. 강 대위님, 당신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당신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꼭 다시 만나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캐서린 소령님, 당신을 만난 것은 저에게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당신 또한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갔다. 민준은 한국으로 돌아와 해병대원으로서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조국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집중했다. 그의 이야기는 해병대 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의 행동은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캐서린 또한 미국으로 돌아가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겸손함과 인간적인 연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었다.
몇 년 후 민준과 캐서린은 다시 만났다. 그들은 평화를 위한 연합훈련에서 다시 재회했다. 그들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함께 훈련을 수행하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우정을 더욱 깊게 했다. 그들의 우정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전설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영원히 서로의 마음속에 남아 진정한 명예와 우정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